한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 나는 어린 시절을 보낸 외갓집을 몇 년 만에 찾았다. 도시에서의 삶에 지쳐 잠시 머리를 식히고 싶었던 나는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그곳에서 얼마간 지내기로 했다. 오래된 한옥과 마을을 감싸고 있는 울창한 산들이 주는 평화로운 분위기는 나의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해주었다. 어느 날 밤 뒤뜰에서 바람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고 있을 때였다. 갑작스레 집 뒤편의 산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 소리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목소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희미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그 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 분명하고 가까워지는 듯했다. 소리가 나는 방향을 따라 조심스럽게 집 뒷산으로 향했다. 컴컴한 산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을 때 나는 오래된 우물 하나를 발견했다. 한눈에 봐도 오랜 세월 방치된 듯한 그 우물은 깊고 음산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우물 안쪽에서 은은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렸고 나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소리에 이끌려 우물 가장자리로 천천히 다가갔다. 우물 안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신기하게도 그 흐느끼는 소리는 내 머릿속에서 점점 더 퍼져갔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우물의 음성은 한동안 내 잠자리를 괴롭혔다. 다음날 마을 어르신들께 그 우물에 대해 물어보니 그 우물은 수십 년 전 어떤 여인이 몸을 던져 목숨을 끊은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그 이후로 그곳은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금기의 장소가 되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우물에서의 경험이 더욱 섬뜩하게 다가왔다.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밤이 되면 나는 우물의 흐느낌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내 방 안에 어슬렁거리는 느낌까지 받기 시작했다.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때때로 그림자 같은 것이 벽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잠자리에서 뒤척이다 나도 모르게 잠에 빠져들면 언제나 같은 악몽이 반복되었다. 꿈속에서 나는 우물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곳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는 너무도 뚜렷하고 선명했다. 내가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자 가족들은 내가 점점 수척해지는 것을 걱정하며 무당을 부르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미신이라며 거절했지만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지쳐버린 나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마을에서 유명하다는 무당이 방문한 날 그녀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나쁜 기운을 쫓기 시작했다. 그녀는 곧바로 그 우물에서 무언가가 따라왔다고 얘기해주었다. 우물 속 여인의 영혼이 아직도 그곳에 묶여있으며 그것이 나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무당은 복잡한 의식을 치른 후 여인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 안식을 찾는 것임을 알려주었다. 나는 무당의 지도 아래 몇 가지 의식을 치르고 다시는 우물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기운은 한결 가벼워졌고 나를 힘들게 했던 꿈과 움직이는 그림자도 사라졌다. 며칠 후 나는 도시로 돌아갔다. 한적한 시골 마을의 기억은 여전히 나를 부드럽게 반겨주지만 그 우물을 생각할 때면 여전히 소름이 돋는다. 몇 년이 지나도록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가끔씩 꿈속에서 그 여인의 모습을 보는 날이면 그 기억은 나를 다시금 두렵게 만든다. 마치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는 듯이.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지영은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늘 지영에게 마을 근처의 낡고 오래된 폐가에 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집은 수십 년 전 화재로 인해 식구들이 모두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의 현장이었으며 그 이후로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영은 보통은 이런 이야기를 무서워하지 않았지만 그 집에 관한 이야기는 유난히도 마음속 깊이 남았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얘기해준 그 집에서 나타난다는 하얀 옷을 입은 여자의 이야기는 지영을 오랫동안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항상 불길한 예감이 오는 날에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지영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큰 도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삶은 바쁘고 활기가 넘쳤지만 지영은 문득문득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그 불길했던 집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영은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번 그 마을을 돌며 옛 추억을 나누던 중 지영은 문득 그 집에 가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은 그 집에 몰래 들어가 본 적이 있다고 자랑하며 아내는 아직도 타다 남은 흔적들과 기묘한 그림들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호기심이 동한 지영과 친구들은 그날 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집을 가까이에서 처음 본 지영은 왠지 모를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묘하게도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웃으며 누군가가 먼저 왔나봐 라며 가볍게 말을 했지만 지영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 커다란 거울이 보였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장난삼아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흉내내자 갑자기 섬뜩한 냉기가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 순간 지영은 거울 속에서 자신이 아닌다는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얀 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른 지영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친구들은 그녀를 잡아 끌며 서둘러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그들은 누구랄 것 없이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떼지 못한 채 그들은 말없이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그 밤 이후로도 지영은 종종 혼자 있을 때 그 집의 거울을 떠올렸고 그날의 경험이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불길한 일이 있을 때면 유난히 하얀 옷을 입은 그녀의 환영이 지영의 꿈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이후로도 지영은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이야기는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간혹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나칠 때마다 습관처럼 발걸음을 서두르거나 낮에도 그 집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그곳에 아직도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된 이야기지만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공포의 썰이 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정확히는 1990년대 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된다. 이 아파트는 평범한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었으며 당시 많은 가정들이 넘쳐나는 도시로 이사오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다. 주인공은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소녀 수진이었다. 수진의 가족은 여름 무렵 이사왔으며 새로운 학교와 친구들의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사 온 날부터 수진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가족들이 짐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아파트 복도에서 무언가가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계속 들었다. 날이 점점 흐르면서 수진은 종종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자주 복도에서 나지막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때때로 인기척도 느껴졌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이거나 이웃에서 나는 소리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넘겼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그런데 새벽에 목이 말라 눈을 떴을 때 수진은 자신이 침대가 아닌 복도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니 복도 끝에 누군가가 서 있는 듯한 그림자가 언뜻 보였다. 깜짝 놀란 수진은 그 자리에서 뒤로 돌아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다음날 부모님께 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별거 아니라고 말했다. 이상한 사건은 점차 심각해졌다. 어느 날 밤 수진은 화장실로 가기 위해 방에서 나섰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뒤에 긴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비명을 질러 부모님이 달려와 불을 켰지만 그때는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 수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고 그녀는 그 아파트가 비정상적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몇 주 후 학교 친구 미영이가 수진의 집에 놀러왔다. 둘은 저녁 늦게까지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다 피곤해져 함께 잠이 들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미영이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수진의 방 문쪽을 보았고 문틈 사이로 무언가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바로 긴 머리카락이었다. 미영은 깜짝 놀라 소리쳤고 수진의 가족 모두가 잠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나가본 복도는 여전히 조용하기만 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이상한 일들은 더욱더 잦아졌다. 수진의 가족은 결국 이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고 이사 가기 전날 밤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수진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기로 마음먹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직접 걸어갔다. 복도 끝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는 다시 그 여자를 마주쳤다. 이번에는 너무 선명하게 보였고 그 여자는 손을 뻗어 수진을 가리켰다. 그러나 그 순간 수진은 발밑의 빛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곧 모든 게 어두워졌다. 이후 수진의 기억이 흐릿해졌고 가족들은 무사히 이사를 마쳤다. 하지만 수진은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아파트에 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입에 오르지 않았다. 몇 년 후 수진은 인터넷에서 그 아파트에 얽힌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찾아보게 되었고 당시 그곳에서 불행한 사고로 생을 마감한 여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아파트를 기피하며 그곳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는 전설처럼 남아있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수진의 기억 속에 남은 그날 밤의 공포는 여전히 생생했다. 그녀는 아직도 잠들기 전 방안을 한번 둘러보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고 한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렇다면 지금도 그 아파트의 복도에는 무엇이 지켜보고 있는 걸까?